안녕하세요. 오늘은 3박 4일간 다녀온 방콕 여행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방콕의 기본 정보, 출국 준비하기, 방콕 시내 들어가기, 가볼 만한 곳, 맛집과 카페, 총 경비, 숙소 후기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행 가실 때 참고하세요. 방콕의 기본 정보. 방콕은 도로교통이 복잡해서 지상철인 BTS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편하게 이동하시려면 볼트를 추천드려요. 볼트는 태국의 우버, 카카오택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에서 미리 앱을 설치하고 카드를 추가해두세요. 볼트를 부르실 때에는 출발 시간보다 15분 정도 미리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볼트가 안 잡혀서 일반 택시를 탄 적도 있는데 비용이 2배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방콕의 날씨는 3월에서 5월은 건기, 6월에서 10월은 우기, 11월에서 2월은 겨울이라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날씨는 12월에서 2월입니다. 저는 3월에 다녀왔는데요. 비는 거의 안 내렸지만 그래도 정말 더웠어요. 민소매나 반팔 위주로 입으시면 되고 겉옷을 챙겨가셔서 비행기에서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햇볕이 강해서 선크림은 필수니까 수시로 발라주세요. 방콕의 공항은 수완나품 공항과 돈무앙 공항으로 나눠지는데요. 수완나품은 우리나라의 인천공항, 돈무앙은 김포공항의 역할을 합니다. 저는 수완나품 공항으로 갔고 인천에서 수완나품 공항까지는 직항으로 5시간 40분이 소요가 됩니다. 수완나품 공항에서 차를 타고 30분 정도 가면 방콕 시내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출국 준비하기. 항공권은 에어부산에서 55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여행하기 한 달 전쯤에 급하게 구매해서 저렴한 편은 아니었어요. 저렴하게는 직항 20만 원대 티켓도 있더라고요. 환전. 저는 국내에서 태국바트로 미리 환전을 해서 갔습니다. 3박 4일 동안 인당 약 15만 원, 그러니까 3,500바트씩 환전을 했습니다. 물가가 저렴해서 현금은 그 정도로 충분했고 큰 금액은 카드로 결제했어요. 저는 방콕에서 파타야로 도시간 이동을 했는데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픽업 서비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2명 이상이라면 비용도 괜찮고 무엇보다 편안한 걸 중요시해서 저희는 예약을 했어요. 갈 때는 SUV, 올 때는 승용차를 탔고 비용은 편도 5만 원, 왕복 1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아주 쾌적하고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어서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저는 주로 아고다를 이용하는데요. 이번에는 친구가 호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했어요. 하얏트 회원이라서 숙소는 하얏트 계열로 통일을 했고 방콕은 하얏트 플레이스 수쿰빗, 비용은 1박에 11만 2,500원이었습니다. 파타야는 안다즈 파타야 스탠다드 트윈룸을 예약했습니다. 그동안 포인트를 많이 쌓아놔서 무료 숙박 혜택을 받았어요. 특별히 좋아하는 호텔 계열이 있으시면 회원가입을 하고 해당 호텔 계열을 주로 이용하는 것도 혜택을 받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통신은 대표적으로 로밍, 유심, 이심, 포켓 와이파이가 있는데요. 저는 이심을 이용을 했어요. 유심은 갈아 끼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심을 선택을 했는데 설치도 편리하고 현지에서도 여행 내내 잘 터져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3. 방콕 시내 들어가기. 수완나품 공항에서 방콕 시내까지는 3-40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공항에서 볼트를 이용했는데요. 한국에서 미리 앱 설치와 카드 추가를 해뒀어요. 그래서 짐 찾고 나서 바로 콜을 했고 금방 잡혔습니다. 볼트는 공항 출국장 2층에서 탑승을 하시면 됩니다. 가볼 만한 곳. 먼저 와다룬. 와다룬은 방콕의 랜드마크인 크메르 양식의 불교 사원입니다. 저기 가장 높이 솟아있는 탑인 프라프랑이 유명해요. 외국인 입장료는 100바트. 탑 표면에 도자기 질감의 장식들이 붙어 있어서 빛과 열이 반사되더라고요. 이렇게 금빛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기도 하고요. 내부에는 이런 불상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와다룬에서 배를 타고 짜오프라야 강을 건너서 왓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와포는 방콕 최대 규모의 오래된 사원으로 태국에서 가장 큰 황금 와부를 볼 수가 있어요.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우리네 자세 같지 않나요? 일단 크기가 상당히 크고요. 들어갈 때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와다루는 흰색이 줄을 이루었다면 와포는 남색 바탕에 디테일한 장식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실물로 보면 정말 웅장한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와다룸보다 와포가 좋았어요. 짐 톰슨의 집. 미국 사업가이자 건축가 짐 톰슨이 태국 전통식으로 지은 주택입니다. 태국의 실크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이 짐 톰슨의 생가와 박물관을 볼 수가 있어요. 티켓은 현장 발권하시면 되고 저는 시간이 맞아서 투어도 참여를 했어요. 집 내부는 촬영이 안 되었지만 앤틱한 가구들과 짐 톰슨의 감각이 돋보였고요. 이 붉은색과 초록색의 대비가 정말 예뻤어요. 패션 브랜드 짐 톰슨의 제품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룸피니 공원. 태국 왕실의 소유지였던 공원으로 방콕의 폐와도 같은 곳이죠. 수많은 나무들과 호수가 있어서 힐링되는 기분이었고요. 한낮에 가면 정말 녹아버릴 수 있으니까 물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터미널 21. 공항과 여행 컨셉으로 만들어진 쇼핑센터인데요. 층마다 유명 도시 이름이 적혀 있고 도시 관련 브랜드가 입점해 있어요. 생각보다 살 게 많지는 않았고 쇼핑을 목적으로 가시기보다는 구경 가는 마음으로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콘 시암. 방콕에서 가장 큰 복합 쇼핑몰이죠. 기념품을 사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허브 아로마 밤을 구매를 했고요. 친구도 여기서 기념품을 구매했습니다. 태국 최초의 애플 스토어가 있는데요. 내부가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좋고요. 밖으로 나가면 방콕의 풍경을 파노라마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명품과 자동차 매장들도 많아서 구경할 거리가 많았어요. 쑥시암. 아이콘 시암 지하에 위치한 쑥시암인데요. 태국의 전통 수상시장을 그대로 실내에 옮겨놓은 컨셉이에요. 야시장처럼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가 있고요. 코끼리 바지나 동전 지갑 같은 기념품들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방콕의 맛집과 카페. 카이젠 커피. 들어서자마자 초록초록한 분위기가 마음에 드는 브런치 맛집으로 유명한 카페예요. 아보카도 무화과 토스트가 달콤 상큼해서 너무 맛있었어요. 차분하고 푸릇푸릇한 느낌의 인테리어에 다양한 브런치 메뉴가 있으니까 맛있는 브런치 먹으면서 쉬어가고 싶을 때 추천드립니다. 플랫 화이트 카페. 화이트 컬러의 모던한 카페인데요. 앞서간 카이젠 커피와는 다른 느낌이죠. 물결 무늬의 아트월이 특색이 있어서 계단 포토존으로 유명해요. 여기 음료가 특히 맛있더라고요. 초코 치즈폼을 마셨는데 달달하고 고소해서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피어 21. 가성비 최고 푸드코트 피어 21. 터미널 21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 주스는 물론이고 다양한 종류의 현지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서 부담 없이 여러 메뉴를 맛보기가 좋은 곳이에요. 가격은 메뉴당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저는 똠양꿍 라멘을 먹었는데요. 쫄깃한 면발에 새콤매콤한 국물이 정말 맛있었어요. 메이미 망고. 신라호텔 망고 빙수보다 맛있다고 하는 망고 디저트 찐맛집인데요. 일본인 관광객들한테 특히나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도 손님의 95%가 일본 여행객들이었어요. 약 8,000원 정도면 망고에 망고 아이스크림, 망고 빙수를 먹을 수가 있는데 망고 하나가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 있고요. 이 망고 퓨레를 듬뿍 뿌려서 한 숟가락 떠먹어 보면
신선한 망고와 달콤한 생크림, 망고 퓨레의 조합이 환상적이에요. 제 인생 빙수는 대만에서 먹었던 망고 빙수인데 거의 근접한 맛이었어요. 왓포 근처에 있으니까 더운 날씨에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주 라멘, 방콕 음식이 질린다 싶을 때 가기 좋은 라멘 가게인데요. 아이콘 시암에 있고요. 유자 맛이 나는 라멘이라서 독특합니다. 한국에서도 줄 서서 먹는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간장 베이스의 쇼유 라멘은 유자향과 잘 어울리진 않았고 친구가 먹은 매운맛의 라멘이 훨씬 맛있었어요. 놀스 이스트, 룸피니 공원 앞 찐 맛집이에요. 방콕 여행 중에 가장 맛있게 음식을 먹었던 곳인데요. 이 커다란 땡모반이 이곳의 시그니처예요. 정말 상쾌하고 시원해서 기분 좋아지는 맛입니다. 푸파퐁 커리, 새우볶음밥, 쏨땀을 주문했는데요. 거를 타선 없이 하나같이 다 맛있었습니다. 거기다가 SKT 이용자라면 할인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방문하실 분들은 꼭 계산할 때 SKT 멤버십을 직원에게 보여주세요. 룸피니 공원 가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하는 맛집입니다. 여기는 숙시암에서 우연히 발견한 로띠 가게인데요. 저희는 카오산로드에 안 가는 대신 여기서 맛을 봤어요. 바로 만들어주시는데 이 따뜻한 바나나에 누텔라 조합이 정말 미쳤더라고요.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습니다. 3박 4일 총 경비. 3박 4일 방콕 파타야 1인 기준 총 경비입니다. 먼저 항공권 54만 2,200원, 숙박은 16만 8천원, 픽업카 5만 349원, 볼트 3만 442원 해서 교통은 8만 791원이고요. 관광은 11,300원, 식비와 쇼핑으로 13만 8,700원, 마사지는 총 3번을 받아서 11만 5천원, 통신 7,500원. 이렇게 해서 3박 4일 동안의 총 경비는 106만 3,491원이 나왔습니다. 번외로 숙소 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하얏트 플레이스 수쿰빗은 위치가 정말 좋았어요. 관광지 어디를 가더라도 30분 내외라 이동이 편리했고요. 번화가 옆에 5성급 호텔들이 늘어서 있는 골목이라서 치안도 좋았습니다. 조식은 메뉴가 다양했지만 제 입맛에는 향신료 향이 강해서 잘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과일은 정말 맛있었고 서양식으로 먹으면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시리얼, 과일, 빵 종류를 먹었고요. 시설도 굉장히 깔끔했고 수영장은 규모가 작았지만 한가롭고 수질도 좋았어요. 숙소 24층에는 루프탑 바가 있어서 야경을 보면서 칵테일을 한잔 하기도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한 무난한 숙소였습니다. 안다즈 파타야 좀티엔 비치. 이곳은 최근에 지어져서 시설이 정말 좋았어요. 여기가 리조트 로비인데 휴양지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도착하면 이렇게 계피향이 나는 시원하고 달콤한 웰컴 드링크를 물수건과 함께 주시고요. 숙소 내부도 고급스러우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풀들과 햇볕이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가면 방과 연결된 수영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수영을 했습니다. 로비 가까이에 메인 수영장이 따로 있고 방과 연결된 수영장도 있었어요. 수영하는 내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숙소 내부에 레스토랑들이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모두 해결할 수가 있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아주 만족도가 높았던 곳이고 재방문 의사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콕 여행을 정리해 보았고요. 여행 가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도 만나보세요.